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방구석 스터디 38일자. 자, 오늘은 자, 일제에 대응해서 우리의 민족운동을 자, 빠르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국내는 비밀결사 단체였고요.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 자, 1번 의병장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직했던 바로 1번 독립의금부. 1912년부터 1914년에 있었고요. 복벽주의가 중요하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대한광복회. 여기는 박상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여기는 공화주의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요 수업 끝나고 특히 자 이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 특히 대한광복회 관련 사료 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팁 하나 드린다면 이 임병찬이 과거에 최익현과 함께 의병운동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익현 선생은 1907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늘 함정으로 자 1번 독립의금부의 임병찬, 최익현이 이 말이 나온다. 최익현 선생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자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자 60만세 운동 뭐 배경이야 뻔하고요. 자 전개는 사회주의 계열과 자 학생들이 자 사전 준비했는데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전 발각돼서 본의 아니게 학생들이 자 이 운동을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자 4번 자 순종의 장례식 즉 인산일 때 자 만세 시위를 전개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 중심, 학생 단체 또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자 대중들이 호응을 합니다. 60만세 운동은 뭐 3.1운동에 비해서는 소박했지만 이걸 계기로 다시 3.1운동 이후 우리 안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여러분 자 나뉘어졌잖아요. 갑자기 독립운동 하다 말고 이념의 갈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다시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외치다 보니까 뜨거운 민족 감정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자 6번 민족유일당 운동 즉 신간회가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29년 자 광주학생 운동 배경은 뭐 자 뻔한 거고 자 전개 광주에서 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었고요. 이게 자 이제 광주 지역을 갖고 전구로 가게 되면서 특히 7번 자 신간회 등 특히 신간회가 제일 중요하죠. 신간회가 이 단체를 여러분 진상을 파악했고 이걸 지지해주게 됐고요. 그래서 일제는 그냥 학생들의 패싸움으로 자 넘기려고 했지만 신간회가 진상을 파악하게 되면서 이거는 민족운동을 밝히게 되죠. 어쨌든 늘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자 광주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외에서의 자 독립운동을 봐야 되죠. 이건 순서입니다. 1910년대는 일단 신민회를 기점으로 해외 독립군 기지를 세웠고요. 좀 전에 자 여기 대한광복회도 군자금을 모아서 만주에 독립군 양성 학교를 세우고 자 그런 활동을 신민회와 같은 활동을 전개했었잖아요. 자 그런 활동 결과 자 1920년대 본격적인 무장 독립운동이 나오는데 자 9번 봉오동 전투죠. 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뭐 안모가 이끄는 국민대군 등등등이 일으켰고요. 자 1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번이 또 조작한 사건이 훈춘 사건이었잖아요. 자 훈춘 사건을 계기로 자 10번 자 청산리를 1번이 공격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청산리 대첩 그럼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등이 연합해서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 이걸 계기로 그 다음에 일어날 게 여러분 간도 참변이죠. 그래서 일본은 자 간도 지역에 있는 자 조선 양민들을 학살했고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다 해체되죠. 그래서 목숨을 다 건진 독립군들은 저 밑산부 한흥동에 모여서 서해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대한독립군단 홍범도의 대한독립군하고 헷갈리기 없기.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추격해오니 할 수 없이 러시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러시아 소련으로 이동했고요. 자 그때 자 러시아는 내전 중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자 이제 그들 러시아 내전에 우리가 자 적세군 즉 혁명군을 도와주게 됐죠. 근데 그들이 승리하자 우리에게 무장해제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반발하게 되면서 우리를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 자유참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 갈 데가 없는 거죠. 목숨을 건진 독립군들은 얼로 온다? 다시 만주로 와서 많은 독립군은 세 개로 자 독립군의 재정비,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군지만 참의부, 그 다음에 다시 자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였는데, 자 그럼 지금 지도가 나갈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서 이 자 신민부 위치를 조금 더 보세요. 신민부는 특히 위치상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유시에서 당했던 사람들이 신민부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 독립운동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게 바로 미세 협정이죠. 1925년 한국 독립군을 탄압하려고 일본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하고 만주 군벌 장채린이 우리 독립군한테 현상금 건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 하다 말고 만주 군벌들이 또 우리를 잡으러 나오게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1930년대 들어가면, 자 우리는 30년대 만주에는 독립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자 14번은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죠. 자 이들은 1931년 만주사변으로 자 이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도 정신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30년대 한국 독립군과 자 중국 군인들이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 14번 한국 독립군, 자 15번 여러분 독고씨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죠. 중국 호로군과 결합해서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제라 전투, 동경선 전투, 이런 전투가 있는데요. 일단 뭐 쌍성보 전투, 자 빵꿀 냈으니까 자 연도 32년.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 여기 30년대, 자 그냥 뭐 32년,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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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감만 잡으시고 전투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조선혁명군은 누가 이끌어갔습니까? 양세봉이 이끌었고요. 자 혁이씨 즉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고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가 기억나야 되고요. 자 여기도 지금 지도가 나가고 있죠. 다시 이 두 전투의 위치, 저 북만주에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 이 두 개가 3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도 생겼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중국 자 관내에 있었던, 즉 본토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모두 자 내려와서 통합할 것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대부분은 중국 본토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중국 본토로 갈게요. 자 중국 본토에 김원봉이 기억나야 되죠. 자 의열단에 자 김원봉은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자 그들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합니다. 38년. 그냥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민족전선연명 자 밑에 있었던 자 군대 조직 한꺼우에서. 그리고 또한 이거는 우리가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려면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국민당이었잖아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하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일무장 독립운동이었고요. 조선의용대, 자 특히 김원봉이 이끌어갔던 조선의용대는 1942년에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은 바로 한국광복군이죠.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5년 한국국민당, 일단 1930년에는 한국독립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5년 한국국민당이었다가 다시 40년에 한국독립당을 바뀌는데 이 안에 있는 많은 구구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중요하지만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은 그 수업이 아니죠. 빠르게 복습. 자 그래서 패스하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수업 끝나고 1940년에 3당 합당하는 그 사료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충칭에서 자 이때 40년에 충칭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 만들고 한국 광복군 구성하고, 그 다음에 특히 자 1941년에 자 우리는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조소왕의 3균주 입각한 건국강령도 꼭 사료 확인하기. 그리고 자 우리가 일본과 독일한테 직접 전쟁을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의 일원이 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OSS하고 결합해서 국내 진입 또는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요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이 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자 광복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임시정부와 여러분 특히 김원봉의 이 활동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빠르게 다시 반복하시면서 핵심을 보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개인 활동. 자, 애국지사들의 활동. 자, 의열단이죠. 의열단. 자, 1919년 자 만주 길림에서 여기 21번은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자, 김원봉,
윤세주 등 어쨌든 김원봉을 기억하시고요. 자, 김원봉 등이 만주 길림 또는 길림성에서 조직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초생이 의열단 선언을 써줬죠. 조선혁명선언. 이 수업 끝나고 다시 조선혁명선언 꼭 한번 확인하고 자, 주무십시오. 자, 이제부터 외워야겠죠. 이제 폭탄 들고 적의 치하에 뛰어들잖아요. 자, 박지혁은 초선교가다. 비읍비읍. 자, 부산경찰서. 그 다음에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그 다음에 자,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졌죠. 연도 필수 21년에. 자, 그리고 다시 자, 25번에 자, 25번은 자, 김익상이죠. 아, 김상호. 자, 김상호군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 23년에. 그래서 특히 여러분 24번에 김익상의 1921년 조선 총독부 폭탄 던진 거와 그 다음에 자, 이 김상옥이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꼭 구분해 두셔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요거 뭡니까? 자, 이거 김지섭은 1번 뭐 황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리가 그냥 1번 궁성에 자, 궁성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잖아요. 23년에. 그 다음에 특히 자, 나석주는 자, 조선 1번이 세운 은행이죠. 식산은행과 동양 척식회사에 폭탄 던집니다. 1926년에. 자, 조선 식산은행은 1918년에 1번이 만든 자, 은행이고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든 회사였었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의열활동에 좀 한계가 느끼자 다시 자, 중국 본토로 가서 중국 국민당이 운영했던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자, 무장 자,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1935년 중국 내 여러 독립 정당 단체들을 통합하려는 자, 운동을 김원봉이 자, 전개했었고요. 그래서 1935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죠. 이때 김구 선생한테도 통합하라고 했는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김구 선생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아까 1930년에 자, 한국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정당이었는데 거기에 조수왕, 자, 뭐 김구 등등등 임시정부가 만들었었죠. 근데 이 조수왕의 한국독립당이 자, 이 35년에 자, 이 28번 즉 조선 자, 민족혁명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35년에 김구 선생은 한국국민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시 얘기를 했네.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자, 한인애국당 자,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이 조직했고요. 자, 특히 자, 이봉창의 1번 국왕 폭살기도. 그 다음에 다시 윤복일 의사의 상하이 홍코공원에서의 자, 폭탄. 그래서 둘 다 32년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 상하이 홍코공원에서의 폭탄 투거는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 및 우리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주는 계기가 되잖아요. 중국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젊은이가 해냈다. 그러면서 자, 중국인들도 우리와 함께 자, 공동의 적 일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자,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그 다음에 자, 1920년대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 30년대 무장 독립운동, 그리고 자, 중국 자, 본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자, 김원봉의 자, 이 활동, 이 두 양갈래를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은 연결고리 도표죠. 다시 한번 연결고리 도표를 크게 보시고 오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격으로 좀 더 가까이 갔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자, 안녕.